2024년 사건이면 얼마 안 됐네. 아버지가 불을 질러서 자신은 사망하고 두 아들은 중상이 입게 된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전신의 89%예요. 아유, 진짜 힘든데 이러면. 생존 가능성이 5%다. 그럼 왜 불로 쏴주는 거야? 애비가 돼갖고.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홍 박사 오래간만에 맞아요. 이제 오셔서 오늘 홍 박사가 하는 그동안 계속 영 교수가 해외 살인 사건만 세 꼭지 내리연장했는데 그 찾느라고 고생 좀 했을 거예요. 맞아요. 오늘 보니까 네. 사례로 보는 범죄 심리학적 사건 분석. 아마 오래간만에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사건 분석 보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방화 사건 관련된 거네요. 네, 맞아요. 2024년 사건이면 얼마 안 됐네. 네, 근래예요. 12월 사건이라서 또. 네. 그래요. 한번 가보시죠 이거. 2024년 12월 2일이었어요. 포항시 북구에 두호동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 이제 맨션 아파트예요. 아파트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네. 아침 11시 반경 33분경에 이제 신고가 접수가 돼서 네. 불 자체는 18분 만에 진화가 됐어요. 뭐 소방관이 바로 가서 끈 거네. 예, 맞아요. 그래서 13층짜리 아파트에서 이제 4층에서 불이 난 거거든요. 4층에서. 예. 그래서 이 사고로 남성 한 명이 사망하고, 아이고야. 예, 두 명이 중상을 입고. 그렇게 빨리 껐는데도. 예, 맞아요. 아마 교수님 왜 이렇게 됐는지 딱 추정을 하실 수 있을 건데, 그리고 18명이 이제 아파트 그러니까. 주민들이 경상을 입었는데, 사망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불을 지른 사람이에요. 방화구나. 방화범이 본인이 사망한 거예요. 아, 스스로. 예. 이제 불이 나서 사망한 남성이 바로 불을 지른 남성 60세의 손 씨. 예, 그리고 중상자 2명 있다 그랬잖아요. 이 2명은 이 손 씨의 두 아들들이에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제일 예. 심각하게 피해가 있었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 집에다가 불을 질러서 자신은 사망하고 두 아들은 중상이 입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아이고야. 그죠. 그래서 이 사고로 이제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두 아들 다 성인인데 젊었어요. 20대였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24살짜리는 얼굴이랑 손에 2도 화상. 아이고. 근데 이제 또 둘째 아들이 특히 많이 다쳤는데 21살인 둘째 아들은 전신에 3도 화상이요. 아이고 뭐야. 이게 원래 화상이 엄청 고통스러운 말도 못했는데요. 그런 중상이잖아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 특히 부상이 심했던 게 이 화재 당시 아버지가 같은 방에 있었던 안방에 있었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삼도화상 입었구나. 예.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은 얼굴이랑 손만 이렇게 좀 다쳤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좀 받고 좀 안정을 찾아갔는데 둘째 아들은 너무 화상 정도가 심해서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고 해요. 아이고. 한때는 몇 퍼센트인가? 전신의 89%예요. 아유, 진짜 힘든데 이러면. 이게 거의 피부가 까맣게 다 탄 상태로 잘못하면 이거 폐혈증 와가지고 죽어요. 그죠. 그래갖고 그 기증된 피부 이 조직에 예. 이식 받아야 되잖아요. 이식 받아야 재생이 안 되니까. 다 뜯어내고 하는데 그 고통이 말도 못한대.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고 예.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의료진이 이 둘째 아들의 생존 가능성이 5%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지금 사망할 뻔한 거야. 둘째 아들도. 이게 돈도 엄청나게 드는데. 맞아요. 이제 문제는 굉장히 고가의 수술이라고 해요. 이 자가 배양 피부 이식 수술이라는 엄청 게 비싸요 이거. 급여가 안 돼서 보험 처리도 안 돼. 보험 처리가 안 돼가지고 한 번 받으면 억 단위더라고요. 단위예요. 나 이거 이런 사건 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3억 2천만 원 그렇죠. 정도가 이제 수술비가 산정이 된 돈 거예요. 엄청 비싸게. 특화되어 있는 화상병원이 몇 군데 없어요. 그죠. 갖고 이 수술 받아야 그나마도 살 수 있을 확률이 아유, 이 정도 어떡하냐. 된다. 아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많이 다친 이 둘째 아들이요. TV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뭘로? 둘째 아들이 11살 때 이 색소폰을 엄청 잘 불었나 봐요. 오, 제주꾼이구나. 색소폰 신동이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예, TV에도 나온 친구가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럼 왜 불로 쏴주는 거야? 애비가 돼갖고.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불을 지른 남성 손 씨가 이렇게 뭐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빚을 많이 졌대요. 그 친구하고 불 지르는 게 뭔 상관이야 이.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이씨, 뭔 얘기만 나오면 범죄만 나오면 우울증 얘기야. 근데 단골이 아주.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떤 상태였길래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 집에다가 불을 냈을까? 그러게 말이야. 그죠? 그리고
또 다 큰 아들들, 성인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왜 굳이 아들들이 있는 집에다가 그때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사망한 남성이요, 손 씨, 남성 아버지. 이 아버지는 요 불냈을 당시에 60살이었어요. 60세. 60세. 60세였고 원래는 수산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활어 배달하는 그 차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10년 전부터 음악 쪽에 굉장히 취미가 이제 붙었나 봐요. 아, 아들도 그래서 다 받았나 보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음악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사무실을 차린 거예요. 예. 요게 이제 문제였던 건데 음향 장비를 다 갖추어가지고 1층에는 음향 사무실을 내고 2층에는 연습소, 음악 연습소, 연습실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뭐 이제 요것뿐만이 아니고 트럭에 장비 싣고 다니면서 그 음향 설치, 기계 행사 같은 거 설치해주고 뭐 노래 자랑하면 가서 해주고 예, 그런 거 예, 했구나. 맞아요. 이런 일들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변을 피했던 부인 같은 경우는 아내는 이 남편이랑 10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또 50세죠. 젊죠 어머니가. 근데 이 어머니도 이 집안은 약간 음악적으로 뭐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어머니도 한때는 그러니까 아주 이름이 난 건 아니지만 가수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현재 직업도 그 보컬 트레이닝 해주는 2층에 연습실을 운영한 게 그거구만. 뭐 이제 고게 하고 이제 그런 수업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반년 전에 이혼을 한 상태였던 거예요. 아, 그래 집에 없었구나.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방화 당시에 집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피해를 입지 않았던 거고요. 첫째 아들은 이제 24살에 일러스트 작가였다고 하고 요 이제 많이 다친 둘째 아들이 이 친구는 또 되게 유명한 서울에 있는 실용음악과에 색소폰 전공으로 대학까지 지금 배우고 있었던 친구예요. 참나. 그리고 요 사건 발생 한 2개월 전에 한 2, 3개월 전에 전역했대요. 군대도 해군 가가지고 그 홍보대 있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음악 했으니까 색소폰 했어요. 예, 예, 예. 그 홍보대에서 이제 전역 그 근무하다가 전역해가지고 이제 3월 되면은 학교 복학해야지 이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구만. 너무 이제 안타까운데. 이혼한 거 빼고는. 맞아요. 불이 나던 날. 아버지가 집에 불을 지르던 그 순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좀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 첫째 아들 큰 아들이 그 JTBC 사건 반장에 인터뷰했거든요.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그날 오전 8시쯤 그러니까 아침 8시에 방문을 슥 열더니 아들 자냐? 이 물어봤대요. 갖고 아침이니까 이제 비몽사몽해서 네 자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을 가지고 집 구석구석에다가 다 뿌리고 안방에 자고 있던 동생한테도 직접적으로 기름을 뿌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살인이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자다가 놀래갖고 딱 깨가지고 있었고 이제 자기 이 동생은 아빠랑 같은 같이 방에 이제 있었으니까. 안방에 있었고 이 형은 지금 작은 방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동생이 이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불 질렀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불이 막 나 있었던 거고. 이거 뭐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8시쯤 이 남성이 손 씨가 아들 자는지 확인을 하고 외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술을 먹고 왔대요. 돌아왔을 때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요. 11시쯤이었고 이 불이 11시 반에 났잖아요. 근데 이때 기름을 사갖고 왔다는 거예요. 참나. 근데 이 기름이 그 음향 장비 관련된 발전기에다 넣는 그 용도의 기름이래요. 그렇게 근데 왜 그걸 사용되는. 뿌린 거야? 그리고는 이제 막 뿌린 거예요. 집에다가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안방에서 자고 있던 그 둘째 아들한테는 몸 위에다가 직접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그러니까 이 지금 둘째 아들이 자다가 입속에 막 기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잠에서 깼을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거. 갖고 이렇게 정신 차려 보니까 이 기름 맛이 나니까 화들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아빠 미쳤어?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리고는 곧바로 후다닥 깜짝 놀라니까 이게 기름이다 이렇게 하면 아차 싶잖아요. 그래서 현관 쪽으로 동생이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먼저 동생이 그렇게 현관 쪽으로 뛰어갈 때 이 아버지가 불이 붙인 거예요. 정신 나간 놈이네. 집 안방이고 뭐고 이렇게 거실이고 이렇게. 그 바람에 다 불. 그 바람에 이제 기름이 묻은 터져버렸구나. 맞아요. 기름이 묻은 동생이 몸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던 아이고야. 거예요. 둘째 아들이 탈출을 한 거죠. 근데 막 이렇게 막 몸에 불이 붙으니까 비명을 막 지를 거 아니에요. 요 소리에 첫째 아들 또 이제 깨가지고
막 곧바로 탈출했는데 이 또 큰아들이 있던 방은 현관 바로 옆이었대요. 그러니까 바로 곧바로 피신을 해가지고 조금 덜 다쳤던 거예요. 근데 나가자마자 문 탁 여니까 아파트니까 이게 복도식 아파트래요. 거기에 이제 문 바로 앞에 소화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동생 몸에 지금 막 불이 붙었으니까 지금 다급하잖아요. 그걸로 그래서 막 이제 뿌린 거죠. 근데 형이 눈이 조금 나쁘대요. 근데다가 이제 소화기 이 분사액이 막 나오니까 후회치 뭐 그냥 완전히. 뭐 불이 꺼졌는지 동생이 어디 있는지도 이제 모르고 막 정신없이 그냥 막 동생한테 쏜 거예요. 그 사이에 동생이 막 여전히 비명을 지르면서 다른 쪽 옆집 쪽으로 이렇게 막 뛰어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웃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샤워기로 물 뿌려주고 막 신고해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큰아들은 얼굴이랑 이 손에 지금 화상을 입었던 이유가 방문을 딱 열고 나갔더니 대문도 닫혀 있고 당연히 중문도 닫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그때 열다가 닫혔구나. 손이랑 이제 얼굴이랑 이런데 있었던 거고요. 이 불을 지른 아버지 손 씨 같은 경우는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안방에서 이제 불을 붙인 거잖아요. 결국은 동생이 자고 있던 안방에서. 근데 발견된 거는 이제 거실에서. 근데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거나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굉장히 편안하게 안식하고 있는 자세. 누워서. 그러니까 지는 죽으려고 작정한 죽으려고 거네. 그러니까 작정을 한 거예요. 아예 본인은. 요게 이제 뭐 하는 짓이야, 그날이에요. 이게? 너무 잔혹하죠, 교수님. 오, 징그럽다. 이 지금 아들 둘은 이 얼마나 정신 나간 놈 하나 때문에 이거. 아휴. 이건 어떤 경우도 이거 용서 안 돼 이거. 이건 너무 그죠. 그럼 도대체 뭐 돈 빚이 그럼 이제 빚이 얼마 줬대요 그래 도대체. 이제 빚을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손 씨 아버지가 지인들한테 진 빚이 4천만 원 정도 됐대요. 그리고 아파트가 이제 자가 소유였는데 그게 한 시가가 1억 1천 정도 되는데 근저당이 7천만 원이 잡혀 있었던 상태고요. 갚으면 되고. 그다음에 카드론 뭐 은행 대출 이런 게 이제 한참. 1천만 원 이상. 그리고 이제 또 그 처가 식구들 있죠. 아이고. 장인, 장모, 그다음에 애들한테는 이모, 삼촌 막 이렇게 한 7천만 원. 빚은 꽤 졌네. 이게 처가에서 돈 다 막 끌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부인 명의로도 몇 천만 원 대출을 내놨고. 아이고 씨. 이게 요맘때쯤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부인 자기 명의가 안 되잖아요 카드가. 그러니까 부인 물론 카드로 막 돌려막기 하고. 근데 또 방화하기 얼마 전에는 차량을 또 할부로 샀대요. 이것도 사실은 다 빚이죠. 매달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에 따르면은 수입이 한 300만 원 정도 됐다 그래요. 월 수입이. 그 중에서 한 250만 원이 대출 이자로 빠지는 상황이었대요.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이제 막 깜깜한 상황인 거예요. 이제 요렇게 빚이 금전 상태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네, 요 사건 나기 전에 며칠 전에도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교수님. 아내랑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혼했다며. 예. 이혼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아내분은 이제 애들 생각해가지고 애초부터 못 살겠다 마음은 먹었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손 씨가 아들들한테 못하지 않았나 봐요. 다정한 아버지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애들 클 때까지만 이러면서 참다가 이제 6개월 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혼한 거네. 이혼을 했지만 그 집에 아들들이 있으니까 수시로 찾아가서 반찬도 해주고 집도 챙겨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방화 사건 나기 며칠 전에 3, 4일 정도 전이래요. 3, 4일 정도 전에 이 아내랑 차에서 대화를 하다가요. 이 손 씨가 같이 죽자 이러면서 농약을 먹이려고 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가 먹은 게 아니라 먹이려고 했다고? 네, 그러니까 같이 죽어야 되니까 아내한테 강제로 먹이고 자기도 먹겠다 뭐 이런 이 심산이었겠죠. 사람 정상 아니네 이거. 그죠. 이 손 씨가 이제 아내는 사실은 애들한테는 티를 안 냈지만 이제 남편한테 학을 뗀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 그래갖고 이제 안 만나고 이러니까 직접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내 직장 앞으로 찾아왔고 이 손 씨가 계속 기다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좀 바람도 좀 쐬고 저녁도 한 끼 먹자.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싫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난 안 간다. 너가 나랑 같이 갈 때까지 내가 계속 여기서 기다리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안 되잖아요. 난감하니까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갖고 밥도 먹고 바람도 쐬고 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본론이죠, 본론. 돌아오는 길에 또
한 돈 1,000만 원만 아니, 돈 빌리러 갔구만. 어떻게 해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돈이 어딨냐 당신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그랬더니 그 처가에다가 좀 얘기하면 안 되냐. 처가도 잔뜩 갖다 줬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노발대발했겠죠. 나는 이제 부모님 더 이상 뵐 낯이 없다. 당신 때문에 어떻게 더 손을 벌리냐. 이제 막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이게 돈이 너무 급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차 팔고 갖고 있는 차 팔고 뭐 있는 것들 다 처분해가지고 처리를 해라. 가게면 뭐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손 씨가 차를 탁 세우고 갑자기 뒤에서 뭘 부시럭부시럭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검은 비닐봉지를 갖고 오더래요 뒷좌석에서. 열어봤더니 거기 뭐가 들어있겠어요. 농약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미치는 거 아니고. 그러면서 너 못해주고 이렇게 하면 나는 어차피 인생 이제 안 되니까 먹고 같이 죽자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농약을 먹이려고 했대요. 아니, 전화 쳐먹고 죽으면 되지. 왜 마누라를 이혼한 마누라 찾아가고 먹이려고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내가 왜 죽냐. 나는 죽기 싫다. 나는 죽을 마음이 없다. 막 이제 얼마나 무섭죠. 막 농약 꺼내가지고 들고 눈앞에 들이대고 이러니까 갖고 막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아까 할부로 차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차가 좋은 차예요, 교수님. 하이브리드 그 요즘 신식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SOS 그 기능 있잖아요. 그 센스콜. 예. 요즘엔 그거 다 있어요. 예, 차 그게 안에서 소리 지르면 연결되는 그 연결돼요. 그 단체 소리- 보안 단체에도 연결돼요. 그죠. 등록해 놓으면 이제 알려주세요. 연결되고. 그러면 바로 쫓아와요. 그래서 이제 막 빽빽빽빽 이렇게 막 이게 울리니까 이제 이 아내가 당신 들었지 이제 경찰이 올 거다. 나 건드리지 말고 나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아차 싶어 갖고 이 남편이 농약을 했구만. 버리면서 중단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이려고 한 거야. 살인 미수요. 그렇죠. 농담. 지가 농담. 같이 죽자고 말은 했지만 너 먼저 먹으라고 주고 그럼 지가 처먹을지 안 먹을지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는 거죠. 맞아요. 살인 사건이랑 살인 미수구만 이거 이미. 그럼 물론 뭐 이 그게 상태로 농약인지 봐서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또 모르죠. 아내가 얼마나 놀래요. 갖고 아예 그냥 연락을 전면 차단한 거예요. 그렇지 이제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겠지. 그죠. 전화 차단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고 나서 3, 4일 뒤에 요 방화 사건이 난 거죠. 아이 진짜 웃긴 놈이 이거. 그러니까 이 아들들 다쳐갖고 막 이 심각한 지경인 것도 본인 몰랐대요. 이 엄마는 지인들이 전화해줘서 알았대요. 완전히 차단하는 바람에. 예. 아들들 전화 계속해도 안 받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상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제정신 아닌 사람이구만 이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죠? 그럼 평소 성향이 어땠는가를 좀 살펴보자고요. 빚이 지금 이렇게 쪼들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 가족 자체가 이렇게 막 와해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왜 이 지경 되면 그냥 뿔뿔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아들들도 성인이고 이 아내도 막 남편 암만 아예 단절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들들이 아빠가 있는 집에서 같이 살고 사이도 나쁘지 않고 뭐 이제 이랬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애들 때문에 그래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빚 때문에 안 되니까 가족들이 회의를 했대요. 음악 사무실을 이제 운영을 하면 돈이 안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처분을 해가지고 이 빚을 정리를 하자. 그게 슬기롭지. 네, 이렇게 했는데 손 씨가 이 음악 사무실을 절대 포기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거기에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제 자꾸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도 너무 힘드니까 뭐 이렇게 인수 얘기를 하긴 했나 봐요 주변에. 그래서 한 달 전에 2층 연습실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작자가 나타났대요. 그러면 얼른 넘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권리금 같은 거 시설비 있으니까 권리금을 얘기를 했겠죠. 근데 한 100만 원만 깎자.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넘길 마음이 이제 크면 그래 100만 원 깎아주고 이 사람이 왔을 때 후딱 넘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실 삼아 갖고 못 넘긴다. 100만 원 깎아준다고 해달라 했다고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끝끝내 이거를 결국 안 되니까 이 왜 그 할부로 샀던 그 SOS 삑삑 울렸던 그 차 말고 트럭이 한 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수산업 했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트럭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장비 갖고 다니면서 공연장 같은 너 데 하고 설치해주고 그랬다며. 그래서 음향 설비 했구만.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트럭을 팔아서 어느 정도 해결을 됐대요. 그러면은 어차피 터는 김에 2층 연습실도 다 털고 하면 되는데 미련이 있었구만. 미련이 엄청 있었다고 절대 안 내놓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손 씨에 대해서. 평소 남편이 성격이 조용하고 점잖은 스타일이다. 근데
큰일이 이렇게 좀 닥쳐오면은 에이. 해결할 능력이 없고 죽겠다 그 회피하는 형태. 회피하는 형태죠. 책임감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성격 같다.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평소 성격 자체는 조용하고 뭐 이렇게 막 폭력적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딱 뭐가 문제에 직면해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쪽대 같은 거 고기 던지는 쪽대 같은 거 던져가지고 문이 깨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이런 폭발하는 성향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되게끔 착 들어서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성향인 것 같아요. 지인들, 주변 사람들은 다 남편을 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정말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족들이 봤을 때는 분노 조절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술도 안 먹는 사람이었대요. 평소에 술을 많이 먹는 성향이 절대 아닌 사람인데 그 조금만 먹어도 술 얼굴 빨개지는 그런 스타일이다. 근데 그날 불 지르는 날 나가서 술 먹고 왔다며. 맞아요. 그래서 아내도 이 당시에 남편이 감정 조절이 굉장히 안 되던 상태였던 것 같다. 아이씨,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가족들한테는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가족들한테는 막 그 뭐 물건 던지고 이제 이러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성격에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가정 내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유형화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의 축이 이제 충동성.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통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통제성이 있고 충동성은 없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도 안 내고 문제 없어 보이지 뭐. 유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동성 자체는 집이나 밖이나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욱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욱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충동성이 없는데 통제성은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꾹 참는 거야. 꾹 참고 뭐 자기 관리, 이미지 관리하고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감정이 든 거를 어떻게 해소는 해야 되잖아요. 집에 와서 지랄하는 집에 거지. 와서 하는 거죠. 그게 문제구나. 요런 유형으로 보여요. 물론 요거는 이제 아내분 얘기니까 뭐 근데 그래도 사실일 것 같기는 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이었대요. 초등학교 시절에 이 지금 손 씨가 외도를 저질렀다가 발각이 됐대요. 아내한테 들켰대. 죄하는구만 뭘. 아내한테 들켜갖고 이제 부부 싸움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난 당신이랑 못 살겠다. 이제 조용한 데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나 진짜 마음이 이렇다. 당신이랑 못 산다. 헤어지겠다. 이제 이별을 통보를 하니까 이 손 씨가 애들을 데리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했겠죠, 당연히. 애들 데리고 갔으니까. 근데 이제 한참 몇 시간 지나가지고 애들이 이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에 있다,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한테 알려줘가지고 출동해가지고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도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술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 못 먹는 사람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술을 먹는 건 거예요. 회피처로 술을 먹는 거야. 이기지도 못할 술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고도 왜 교수님 도둑질도 해본 놈이 안다고 술을 좀 평소에 즐기고 이러면 적당히 뭐 먹어도 이제 대충 문제 안 생기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무서운 점은 이제 애들이 돌아왔잖아요. 그 남편은 얘기 안 하겠죠, 당연히. 그 애들 데리고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애들이 이제 조금 초등학생이니까 기억을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아빠가 자기네들을 데리고 바닷가 앞에 있는 낭떠러지로 데리고 갔대요. 이거 정신 나간 놈이 이거.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떨어져 죽을 거다. 다 같이 죽자고? 네. 저만 주시지 왜 애들하고 가족들한테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면 괜히 화가 나. 그 애들이 아빠 죽기 싫어요.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했겠죠. 막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또 아차하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그 숙소 여관으로 돌아와가지고 애들이 엄마랑 전화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때부터 얘 문제가 있었다는 놈이구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애들이 초등학교 시절이고 지금 이 사건 났을 땐 20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성향 자체가 소유네 소유. 자기 자신. 뭐 있으면 까딱하면 다 이제 데리고 다 가는 거야. 같이 죽자. 웃기는 새끼네 이거 아주.
좀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겁쟁인 거예요. 겁쟁이. 그러니까 혼자 뒤지는 것도 겁나는 거야. 혼자 못 죽겠는 거죠. 그러면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도 못 하겠는 거고. 아유 씨. 답이 없어 보이니까 죽고는 싶은데 나 혼자 못 죽겠고.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까짓하면은 제일 만만한 가족들 이렇게 하는 거죠. 에이구야. 전조 증상이 있었느냐 이 사건에서 좀 살펴보면 이 아내가 이제 이혼할 때쯤이죠.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이혼했다 그랬잖아요. 아내도 이제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마음이. 그래갖고 이제 우울증이랑 불안증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 상태였대요. 근데 아까 그 왜 차에 데리고 와서 농약 사건 나기 한 이틀 전에요. 이틀 전부터 아내한테 그 당신 먹는 약 있잖아. 그거 나를 좀 주면 안 돼? 나도 그 약 좀 줘.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갖고 이제 아내가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우울증 아니야. 그러니까 우울증 약은 먹어서는 안 되고 지금 돈 못 갖고 이런 상황 때문에 불안해서 당신이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심장 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불안증 약 먹으라고? 불안증 약을 먹으라고 이제 주기도 했대요. 근데 이제 요 범행 당일에도 약을 먹었는지는 이제 뭐 확인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로 비춰서 보면은 이 남성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다고는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틀 지나갖고 아내한테 그 농약 먹고 죽자 이렇게 한 거예요. 무서워. 그리고 이 농약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틀 전에요. 이 아내가 애들 때문에 들락날락했다 그랬잖아요. 그 집에 반찬 챙겨주려고 이제 그 집에 갔대요. 그랬더니 이날도 남편이 이손 씨가 술에 취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을 때 아직 아내가 안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또 아내한테 내가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뭐 황당하잖아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나는 안 죽고 싶어. 뭐 이렇게 죽으려면 당신 혼자 죽어 뭐 이런 얘기도 했겠죠. 나 죽기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집에 있으니까 아들들 방문 열어가지고 야 얘들아 나와봐라. 아빠가 엄마 죽이고 자기도 막 죽는다 그런다. 잃는 거지 얘들아. 잃는 거죠. 근데 또 제가 봤을 때는 아들들이 착한 것 같아요. 이러면 막 아들이 장대 같은 아들이 장성 같은 아들이 둘이나 있으면 아버지 왜 이래요? 뭐 이렇게 하고 할 법도 한데 그냥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속상해서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들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사건 전날에 이제 가족 단톡방,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아빠는 없었던 것 같고요. 엄마는 지금 아빠랑 연락하기 싫으니까 엄마랑 아들 둘 이렇게 해서 단톡방이 있었나 봐요. 하고 이제 이 엄마가 아들들한테 너네 아빠 지금 파산 신고해서도 될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화가 난 거예요. 될 일도 아니고 나는 늘 너네 아빠한테 기회를 줬는데 번번이 나를 실망시키고 3번이나 이제 3아웃 됐다 이거죠. 그리고 옛날에도 나를 너무 힘들게 했지만 내가 너네들 사랑하는 마음에 엄마 지금 여태까지 참고 사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빚이 해결된다 그래도 나는 그나마 못 살아. 그 농약 사건도 있을 때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니네 아빠한테 빚 청산하는 문제를 본인이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라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건 전날 이 전날에도 사실은 그 큰아들은 방에서 이제 들어가 있었고 이제 둘째 아들이 저녁하고 나서 이제 시간 복학하기 전에 시간 보내면서 아빠랑도 뭐 도란도란 술도 먹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착해인 것 같아 보니까. 이날도 작은 아들이 치킨에다가 아빠랑 술을 2병을 먹고 있는 상태였대요. 근데 요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아내가 핸드폰을 2개를 사용했대요. 근데 하나는 집에다가 던져놓고 간 거야. 나 이거 놔두고 가니까 연락하지 마. 이제 이런 취지였겠죠. 그리고 하나는 실제로 엄마가 따로 연락하는 사용하는 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빠는 몰랐던 거죠. 손 씨는. 근데 아들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 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엄마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것 같다 아버지 이런 말도 아버지한테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취지였겠죠. 갖고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또 싹싹 빌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건 전날 밤이에요.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어서 잘 살려고 하다 보니 마음이 제대로 안 됐어. 한 번만 용서를 구할게. 마음 추스르고 나도 불안해서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혀. 용서를 구할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놓고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지금 뭐야, 이게? 불을 지른 거예요. 안 들어줘서 그렇지 뭐 그거 보냈는데 자기 딴에는. 그렇죠? 사실 사건 당일에도요 교수님
또 뭐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11시쯤이에요. 그러니까 불 지르기 불과 30분 전이죠. 그러니까 술 취해 갖고 8시에 나갔다가 술 취해서 11시에 돌아왔잖아요. 그때쯤이에요. 그때쯤 장모님한테 전화를 해서요. 또 술 취한 상황이잖아요. 횡설수설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 또 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했죠, 당연히 누가 장모님이. 이제 더 해주겠어 그 정도 했는데. 그죠. 그랬더니 장모님 안 되신다 그러면 나 장인어른한테 연락하겠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장인어른이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이었는데 이 지금 친정집에서 돈 몇 번 해줬잖아요. 근데 이 지금 사위라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도대체 해결이 안 되고 문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인 거를 그 아내의 친정 아버지는 잘 모르셨대요. 엄마는 제대로 알고 있었는데 말 안 한 거지. 뭐. 말 안 한 아픈 거죠. 사람이니까 말 안 한 거지. 맞아요. 근데 장인어른한테 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겠다, 연락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장모가 자네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자네 안 볼 거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화가 나죠, 장모도. 그랬더니 그 장모한테 어머니 저 살고 싶어요. 저 정말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횡설수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일로 그러니까 아이들의 외할머니죠. 장모님이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이때 내가 돈을 해준다고 얘기했으면 내 손주들이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다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자책을 많이 하셨대요. 얘는 늘 이런 식으로 살 텐데 뭐. 그러니까요. 이 문제 해결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남한테 귀찮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 힘들게. 지금 이 정도 들으셨으면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는지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 사람은 끝이 없어 안 돼. 맞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가 같이 좀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이 도대체 이런 범행이죠. 이건 방화 사건이 있고 사람이 다쳤으니까. 결정적인 동기가 뭘까? 결정적인 동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문제 요소들이 이제 가중이 됐겠죠. 일단은 돈. 금전적인 문제 혼자서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허덕거리는 그러니까 사실 금전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교수님 매일매일 매 순간이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하지. 돈을 힘들지. 계속 내야 되는데 지금 낼 수는 없고 힘들지. 막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초조하고 이런 것들 압박적이고 이런 데다가 여태까지 쭉 그래 왔잖아요. 근데 지금 요 사건을 저지른 요 시점은 거의 그게 극에 달아 있을 때죠. 그렇지 이제 막바지지. 이제 어떻게 이제 정말 자기 파산할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된 그 시점이었던 거. 아들들한테 같이 죽자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저는 그렇게도 봐요. 아들들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거든요. 맨날 죽자 했긴 했지만 아들들을 또 잘 챙겨주고 굉장히 다정다감한 아빠였다고 해요. 근데 아들들을 이렇게 지금 다 죽자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면 나만 죽으면 이 힘든 상황이 지금 생때 같은 20대 초반 애들한테 또 이런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들이 힘들겠지? 뭐 이런 자기의 죄책감 이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불안, 걱정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 그렇지 그건 작용했을 거예요. 그죠? 10살이나 또 어린 부인이면 얼마나 또 좋았겠어요, 부인은. 그럼 뭐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완전히 시작을 해도 싫다고 딱 끊어버리고. 막 싫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절망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가중돼서 이런 진짜 정말 왜 저렇게 했지 이런 행동을 저지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낭떠러지 한번 갔던 경험이 있는 놈이잖아.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불질른 거하고도 이어질 수 있을 거야. 맞아요. 아마도 다들 느끼시겠지만 성향 이 사람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그거는 보이는 것 같아. 성향 자체가 힘든 일이 있거나 감당 못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가족들이랑 다 같이 죽자. 아주 잘못된 놈이야. 이 며칠 전에 농약 사건도 마찬가지죠. 아내한테도 같이 죽자 이렇게 하는 거 말도 안 아니겠어요? 되는 거지. 혼자만 죽으면 되지 왜 이 아내랑 아이들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성향 자체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못 듣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이 특히 아들들이랑 사이가 좋고 아들들을 많이 아꼈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가정 내에서 가족들이 이제 동반 자살하는 경우들은 그게 이제 이 케이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사실은. 맞아요. 꽤 있잖아요. 근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살인이고 살인. 맞아요. 너무 잘못된 거죠. 너무
어떻게 보면은 다분히 이기적인 생각인 그러면 것 같아요. 살인행위지. 이게 결국은 같이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랑에 맞지 않는 가족들이랑 가족들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한다 그러면 살아 있으면 얘네가 힘들겠지. 라는 거잖아요. 내 지금 이 현실 자체가 본인한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나 죽고 나서 이 힘든 정말 이 지옥 같은 이 현실이 이 남은 가족들이 똑같이 겪게 되겠지. 그럴 바엔 차라리 나랑 같이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지. 근데 그것은 본인 생각이에요. 그럼 당사자들은 안 죽고 싶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지금 여기 이 사건에서도 아기들 데리고 갔을 때 아기들이 뭐라 그래요? 안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아빠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농약 먹고 죽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왜 죽어 하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 자위하는 거야. 자기 위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너무 고통스러울게 내가 걱정이 돼서. 너무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있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거보다는 같이 죽는 게 더 나은 선택이겠지. 누가 그래요? 누가. 그건 지 생각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너무 좀 극한으로 내몰리다 보면은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죠. 우울증이 오고, 근데 우울증이 오면은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이 증상이 교수님, 그 생리적인 증상, 그 다음에 정서적인 증상, 그 다음에 인지적인 증상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생리적인 증상은 막 심장 뛰고, 잠 못 자고, 막 식욕 떨어지고, 이런 게 이제 생리적인 증상이고, 정서적인 증상은 슬프고, 우울하고, 막 다운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눈물 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게 정서적인 증상인데, 정말 우울증이 심하다라고 하면 인지적인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머리가 멍해지고, 막 뭔 얘기 들어도 잘 못 알아듣고, 이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시간 가는 것도 가늠을 제대로 못하고 분명히 방금 얘기해줘서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뒤돌아서면 저 사람 딴짓하고 있고 정보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지 기능이 좀 진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너무 돈 때문에 쪼달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다 보면은 이제 인지 기능도 좀 떨어지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범죄지 범죄. 근데 범죄예요. 그죠? 정신을 차려야죠. 이럴 때일수록. 못 막았을까?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막았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옆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협의하고 상의하고 그랬어야지. 맞아요. 아내도 가서 연락을 해야 되고. 맞아요. 사실은 전조 증상이 너무 많았잖아요. 이 사건에서는. 그 마누라 죽이려고 아내 그렇게 했는데 거절당했지. 또 아내랑 결별했는데 아내한테 돌아와 달라고 하는데 또 거절당했죠. 거기다 마지막으로 돈 요구했는데 장모한테도 해보고 했는데 또 거절당했죠. 그러니까 너무 공주에 몰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걸 죽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 느낌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계속 안 되니까 농약 먹고 하자 그랬는데 했고. 근데 사실 이때 농약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교수님? 까만 비닐봉지에서 미리 꺼냈다라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야. 미리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즉 바꿔 얘기하면 자기는 이미 아내한테는 뭐 밥 먹고 바람 쐬자라고 했지만 그 내심으로 자기는 알고 있었잖아요. 돈 얘기할 것이라는 것을. 근데 농약을 준비했다? 이건 뭐냐라고 하면 거절당하면 진짜로 이판사판 공사판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실제로 그냥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때 까딱했으면 진짜 아내분도 몰라요. 큰일 날 뻔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내에 대한 감정이 깊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계속 원했던 거 보면은 물론 금전적인 부분에서 아내가 이제 어떤 이득을 주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아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그 욕구는 좀 높았을 것 같아요. 이 남자가. 근데 어쨌든 이도 저도 안 되고 아내랑은 이미 헤어졌고 아내한테 돈도 못 받고 이러면 이제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이러면서 실제로 저는 그거를 그 상황에서 여차했었으면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 운전 안 했으면 술을 먹었다 그러면 정말로 극단적인 어떤 또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자, 화가 나네 이 새끼.
그죠. 근데 이미 한 번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은 이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행동한 게 이제 아들들도 알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궁지에 몰리고 더 상황은 안 좋아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방화 사건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아들들 아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자고 있는 집에다 불을 낸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아들 죽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진짜로 아들이 이제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까?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 우리 아까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혼자 못 죽어요. 이거 더 위험해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로 하나로 묶인 한 배를 탄 한 덩어리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인 것 아내는 같아요. 이탈해가지고 이제 배신한 거고. 네, 아내는 이탈해서 배신한 거고. 그죠? 결국은 소유 의식이죠. 그래 소유욕이지. 뭐 저 소속으로 보면 네, 자기 소속으로. 이게 지 왕국이고. 맞아요. 이 대상에 대해서 그 애정을 주는 거랑은 별개의 감정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이 애정감이 크면 클수록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런 소유욕이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한테 굉장히 살갑고 다정한 아버지였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몸체야. 죽으면 같이 죽어. 죽으면 같이 죽어야 돼. 이 생각에 갖고 있는 성향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될 텐데 그러면 남겨진 아들들이 또 어렵게 살 수도 있지 않나라고 뭐 걱정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게 우려증 같아요. 염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금전 문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에요. 그게 맞아요. 지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지가 혼자 죽고 나면 네. 이 내가 지금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는 그 큰 고통을 애들이 받을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한테 그냥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까지 또 생각 안 할 수도 나 있는데 니들 알아서 살아 이러지. 근데 아꼈던 만큼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그런 것 족쇄가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걱정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 아들 예뻐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가 겪고 있는 금전적 고통이 최고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얘는. 예, 예. 근데 그 고통이 애들한테 답습될까봐 이어질까봐 또 그렇죠. 두려워한 거고. 근데 너무 잘못된 판단을 한 아유,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지. 이거. 그거는 본인 생각이지. 지가 그리고 뭔데 지가 지속으로 낳다 손치더라도 하나의 생명을 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럼요. 또 다른 영혼인데 그럼요. 이런 나쁜 놈 시키지 말. 이건 살인이에요, 살인. 맞아요. 특히 또 이 둘째 아들을 많이 다친 이 둘째 아들은 얘는 뭐가 되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어? 참나. 아이고 참. 어떻게 됐나 이거. 나 둘째 아들이 궁금해 죽겠네. 그렇죠. 그래갖고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그 상처를 입었잖아요. 아이고. 상처가 너무 심하고 금전적 부담도 너무 크고 이렇게 하니까 이 형이요. 이 형이 또 동생 걱정 많이 하는 착한 형 같아. 그 지금은 X죠. 트위터. 옛날 트위터 거기 SNS에다가 본인 SNS에다가 이 피해 상황이랑 심정을 올려요. 이 형이. 저는 대학 졸업 후 집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입니다.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색소폰 신동으로 알려져 있고 어디 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색소폰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해군 홍보대를 전역한 후에 4학년에 복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방화하고 사망을 하셨고 뭐 이제 블라블라 이제 글을 올리면서 자기 상태, 동생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 좀 달라. 1차 수술비만 3억 3천이 든다. 근데 2차 수술비는 5억 정도 든다. 맞아요. 이거 화상 이거 엄청나게 비싸요. 이거. 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경제 상황이 사실은 어려웠지만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정부 지원도 지금 못 받는 상태. 화재보험 혜택도 안 되는 상태. 지금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아빠가 남겨놓은 빚들, 거기다가 화재로 인해 갖고 집은 또 홀랑 탔을 거 아니요. 다 타고 생활 뭐 용품 이런 거 하나도 그 없는 인간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형이 이렇게 너무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금이 이루어졌어요. 모금이 이루어져서 특히 이 해군 그 음악대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홍보대에. 그래갖고 그 군복무 같이 했던 해군 전후 15명들이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거예요. 모금 활동에 나서가지고 이제 원래 개인 계좌로 지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안 돼요, 모금은. 그건. 그래갖고 그 베스티안 화상 후원 재단의 도움을 받아갖고 모금을 진행을 했고요. 13일 날 시작돼가지고
나흘 만에요. 오. 5억 오. 5억 달성됐어요. 와, 목표 금액 하여튼 5억으로 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죠? 재단 측에서 1차 수술과 재수술 비용을 포함한 목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향후에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형이 너무 절절해요. 형도 병원에 있으면서 손에 여기 막 군대 다 감아왔는데 자기는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동생은 막 전신에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많이 다 진짜 미이라 같이 살았네. 그 손으로 이렇게 물컵 이렇게 들어갖고 동생 빨대로 물 먹여주고 막 이런 사진이 있거든요. 형이 좀 애틋했던 것 같고 이렇게 돼가지고 둘째 아들 전우들이 이 둘째 아들이 군 복무 시절에 굉장히 책임감 있고 성실한 친구였다. 우리가 곁에서 끝까지 지켜줄 거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 모금으로 1차 수술비는 이제 마련이 됐죠. 근데 그 수술 받는다고 이제 정상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건 담보를 못 하죠. 2차 수술을 막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고 2억 4천만 원 아직도 치료비가 좀 더 아까 보니까 좀 더 있어야 되겠대. 필요할 거고 이 예정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도 이 지금 둘째 아들이 잘 버텨준다라고 가정했을 때 생존율이 60% 근사치로 올라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바로 작년 12월 사건이라 나 이거 봤어요. 그죠. 예. 이 형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글 올린 거 보고. 근데 또 이 모금 과정에서 논란이 있기도 했죠. 형이 뭐 이렇게 그 일러스트 작가하고 동생도 그렇게 도와주고 하는 게 이제 뭐 게임 쪽 그런 그 캐릭터 이렇게 하고 그런 거를 하시는 분을 또 도와주고 뭐 이랬나 봐요. 모금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이 약간 그 게임 그쪽 하는 그런 어디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커뮤니티들을 막론하고 이게 약간 거의 대통합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다쳤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도와주자.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여혐 이게 게임 쪽이니까 남자들이 이제 많이 모이고 이런 커뮤니티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뭐 여성을 혐오하는 뭐 그런 뭐 발언을 했구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개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 갈등 구조가 막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냥 단순히 모였는데 모인 사람 중에 일부가 뭐 여혐주의자 혹은 남혐주의자가 끼다 보니까 막 본의 또 아니게 또 이제 싸움으로 그 연결돼서 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구성원 때문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상의 이 피해자분 둘째 아들한테를 향한 2차 가해 막 이렇게 제가 봤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그 모 프랜차이즈 그 카페에 그 알바생인 것까지는 밝혀졌는데 이 형이 이렇게 마음 아프게 구구절절한 이런 글을 댓글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얼굴이랑 성기는 안 다쳤죠? 그러면 요는 뭐냐면 안 다쳤으면 몸 팔아서 돈 구하세요 이 말인 거예요. 쓰레기. 그 진짜 쓰레기죠. 쓰레기지. 그렇게 하는 새끼들이 쓰레기지. 근데 이제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모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그 알바생으로 일한다 여기까지가 확인이 되고 거기서 또 발칵 난리가 뒤집어졌었어요. 또 그 업장도 이제 피해 보는 거고. 예. 이게 할 일이 더럽게 난 요즘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 할 일이 더럽게 없어 앉아갖고 이 손가락으로. 손가락 잘라야 되지. 그것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남들한테 좋은 일 하는 생각은 안 하고 그 해코지하고 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을 하고 완전. 근데 이제 그나마나 아버지. 이게 이 아버지라는 인간은 이걸 진짜 뭐 어떻게 봐야 돼 이거. 물론 개인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막 그 어떤 그 폭력성이라든지 공격성이 굉장히 심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가족들한테 이런 해코지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결국은 너무 용서받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요. 그러다가 선택한 방법이 너무 잔인해요. 밀집 주택인데 네. 다중인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아무리 지집이라도 불사지려면 그 아파트에 다 전체 번지면 얼마 많은 사람이 희생당할 거는 아예 하긴 지 아들한테 그렇게도- 기름 뿌리고 불 지르는 놈이 이웃 주민들 이게 불이 퍼져갖고 아파트 전체에 불 붙으면 몇 명이 죽는다는 거 생각이나 했겠어.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 때문에 맞아요. 그 평상시 사람은 좋습니다. 안 돼요. 차라리요 그 동네에서 아각대고 말썽기 하나 피우는 놈이 나요. 그 드러나는 거. 맞아요. 오히려 이런 인간들이 그 음습하게 숨어가지고 가만히 그 있다. 가만히 있다가 일 한 번씩 저질러 놓으면 그 대형 사고 치는 거 이게.
그렇죠. 이 사건도 만약에 불이 빨리 진화가 안 됐으면 이게 아유 아파트에 불 나는 거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더 큰 피해가 있었을 수 있고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유독가스 이게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화재 발생하면 그 소화돼서 소회라고 네네, 그러죠. 소회. 타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거 먹고 거의가 저 유독가스 흡입해가지고 진한 거는 한 두세 모금 맞으면 그대로 그냥 꼬꾸라져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호흡하면서 계속 들어가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유독가스로 거의 사망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그 스티로폼 같은 거 이런 게 탄 유독가스는 진짜 한 두 모금 마시면 쓰러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뭐 아파트 사는 분들이 다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러겠죠? 집에 저는 꼭 그거 요즘에 파는 거 있어요 방독면. 방독면 네, 방독면이 팔아요. 가정용 뭐 방독면 없어서 지금 뭐 그 방송에서는 목욕탕으로 달려가고 수건에다 젖은. 찬물을 적셔서 입을 막아라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던데 뭐 그 방송에서 꼭 저 방독면 장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요. 요즘에는 많이 나옵니다. 가족 수대로 최소한. 네, 가족 수대로 방독면 팔아요. 이거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팔아요. 네네. 뭐 그냥 일회용으로 적정한 거, 뭐 좋은 거 사시고 싶으면 좋은 거 사고, 더 좋고 자기 뭐. 본인이 골라가지고 적정한 거, 분진 막는 것도 가능한 거니 그런 네,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사서 집에 구비해 두면 적어도 유독가스로 때문에. 그 위험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대비를 좀 미리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맞아요. 이 경우도 아파트 사는 분들 벼락 맞을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죠. 이 아버지라는 사람, 이 사람은 결코 어떤 구실과 명분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족들한테 예,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지금 뭐 현재 둘째 아들이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쩌면 참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사망한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주고 가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화상이 그렇게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은 상태라면 아마 살이 일그러지고 뒤틀리고 이제 몸에 있는 뭐 눈썹 같은 거 타면 눈썹도 두 번 다시 안 나와요. 그렇죠. 그 온통 그 상처 투성일 텐데. 너무 예, 고통스러워. 그리고 지금 살아 있는 상태에서도 이 피부가 자꾸 죽어가니까 이 화상이 어려운 이유는 저는 이런 사건을 몇 번 해봐서 알아요. 화상이 어려운 이유는 이 죽어가는 세포를 뜯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고착화돼 죽거든요. 폐혈증으로. 예. 그러니까 뜯어내야 돼요. 생사를 말 생사를 그대로 뜯어내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거 다 뜯어내고 다시 피부가 딱지가 지면 어떤 경우도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뜯어내는 겁니다. 아휴. 그 화상은 그래요. 내가 그런 사건 많이 했거든요. 네. 저 한전병원이라고 그래갖고 저 쌍문동 쪽에 가면 옛날에 화상 화상병원. 전문병원 있었어. 지금도 그렇지만요. 거기에 이제 우리는 그 경기 북쪽에서 사건 사고 나면 거기다가 입원 조치하고 찾아가서 상담도 많이 하고 의사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해서 내가 내용을 아는 건데 네네. 대체로 이제 화상이 심하면 폐혈증으로 죽어요. 그런데 이게 딱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뜯어내는 과정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한테 이게 지금 죽고 간 게 뭐냐고. 그러니까요. 죽음보다 못한 고통. 생존 확률 60%밖에 안 되고 또 서로 완치돼서 나온다는 몸 상태는 인생이,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다음에 근육이 우그러들어서 아마 섹스폰 못 할 겁니다. 그렇죠. 손가락 못 움직일 거예요. 이게 현란해야 되는데 자식한테 이건 꿈도 빼앗은 거예요. 네, 꿈도 뺏은 거예요. 인생 남은 인생을 다 이 사람은 빼앗은 아버지 이 사람은 뭐 정말 지옥이 있다면 상지옥 가서 아마 고통받고 살 거예요. 나쁜 사람이지 말이야. 맞습니다. 어떤 경우로도 용서 못해 이걸. 제가 이 사건 보면서 또 든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사람의 평소 어떤 그 성정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 상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다면 사고를 칠 만한 사람이라고 예상되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이 사람이 안 그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조 증상이 계속 있었구만. 같이 죽자.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낭떠러지 올라갔던 사람이고 술만 먹으면 통제 안 되는 사람이고 술을 못 먹지만 뭐 지가 안 풀리면 술을 처먹고 사고를 좀 내는 거죠, 결국은. 사리분별을 못하는 그 사람이고
그러면 첫 번째 그 전조 증상 한 번 있었지. 그쵸. 두 번째 아내한테 농약. 농약 먹으라고 그러고 그 옆에 했었지. 맞아요. 이런 전조 증상 등등이 아마 이거 말고도 지금 드러난 거 말고도 더 있었을 일상생활을 오랫동안 그렇게 애들이 성장 20대가 넘을 때까지 성장하면 부부간에 이거보다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전조 증상 비슷한 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누군가 제3자한테 그 얘기가 갔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어떤 해결책이 따랐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그리고 궁지에 몰리다 보면 몰라요.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고 굉장히 돌발적이고 우발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미리 좀 그런 걸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할 때 그럼요. 그런 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참변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도 근데 꼭 내가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 주변에 너무 힘들어한다. 현실적인 문제로 좀 너무 답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상담해야 하면 돼요. 좀 관심도 갖고 상담을 뭐 받게끔 이렇게 좀 그런 조치들 그런 신경들을 우리 주변에 누구나 그런 사람들 한 명씩 있을 수 있거든요. 주변인들 중에. 이거는 이건 저 대처가 잘못됐어요.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이 나이에 대해서 딱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일 저지러 놓고 수습 못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이 딱 그 전형이에요. 이 이 아버지. 사람이 무슨 일이라는 거를 일단 내가 벌일 때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그 안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리스크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계획 속에는 리스크가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이거 뭐를 만들려면 이거 하다 보면 처리 생산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하는 그것도 이 머릿속에 염두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일 그냥 벌려놓고 리스크가 딱 생겼어. 아이고 이제 큰일 났어. 이때부터는 이제 나올라라고 수습 불가능. 발라당 까져 있는 거예요. 말 맞아요. 그대로. 맞아요. 남한테 도움 안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노력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맞아요. 주변 사람 동원해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상. 그러니까 일 벌리고 수습 못하는 사람이 사실 따지고 보면 무지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답이 없거든요. 그들은. 답이 없어요. 그들은. 그 답이 없으면 그들이 할 짓이 뭐예요? 막판이. 그렇죠. 막판은. 종점이 이거예요. 맞아요. 네. 교수 말씀 정확하세요. 이게 아마 그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사람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여기서 오늘 보이네. 그렇죠. 오늘 그 참 안타까운 사연이기도 하고 또 그 모금하고 하는 분들 또 얘기 들어보면 흐뭇한 사연이기도 하고 예. 뭐 기타 등등 이게 복합적으로 참 감정이 묘해지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둘째 이 지금 얼마 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꼭 어쨌든 고통이 좀 덜하고 되겠죠. 쾌차하기를 바라고 모금이나 이런 게 또 생기면 우리 사회가 또 조금 관심을 잊지 않고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준비해봤어요. 잘했어요. 예. 오늘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항 아파트 방화 사건인데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